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현재 크게는 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게는 이제 부정사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뭘 설명해 드렸냐면 부정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부정사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하고 말하면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to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사인 경우를 우리는 부정사라고 한다. 그럼 두 번째, 부정사는 도대체 얼만큼 읽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읽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요 만큼이라는 것은 적어도 5가지 이상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5가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동사의 종류가 5가지니까 첫째, 자동사라면 부사나 전치사를 만날 거고요. 두 번째, 자동사 중에서도 이 형식을 잘 이루면 자동사의 주격 보호에 해당하는 명사나 형용사를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범한 타동사라면 목적어인 명사를 더 읽을 것이고, 만약에 O 형식을 이루는 타동사라면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읽을 것이고, 5번째, 4형식을 이루는 동사라면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을 읽을 것이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동사만큼 읽어서 부정사라는 것이 하나의 단위가 항상 이만큼이 하나의 단위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읽기를 했다면 이제 나중 이야기지만 부정사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부정사를 표현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서, 문장을 다루어서 무엇을 판단해서, 용법을 판단해서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를 잘 적응시키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정사를 배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또 부정사를,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왜 부정사라는 걸 써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동사를 우리가 서술어 이외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정사를 쓴다, 이런 말씀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문장을 보면 like가 뭐냐 그랬더니 동사다. 그럼 동사라면 뭘 가려야 되냐 그랬더니 자동사와 타동사다. 뭐가 맞냐 그랬더니 타동사다. 타동사는 무엇이 필요하냐? 목적어. 뭐가 필요하냐? 명사.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draw라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동사다. 그러면 동사는 어디에 쓰였어야 한다? 서술어. 그럼 동사를 어디에 쓰고자 한다? 목적어. 동사를 목적어로 쓰려면 동사를 무엇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명사.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방법에는 뭐가 있다? 부정사하고 뭐가 있다? 동명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사라는 건 얼만큼 읽을래?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를 느끼면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읽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더라도 paintings는 이거든요. paintings는 dra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고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paintings는 draw의 목적어고 to draw paintings는 like의 목적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히 목적어가 명사라면 문장이 짧을 수 있지만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가 뜨면 그 동사적 성질에 따라 그만큼 더 읽어줘야 되니까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watch의 품사는 뭘까요? 동사다. 그러면 생각해볼까요? is라는 비동사가 watch라는 동사를 만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비동사가 동사를 만나는 건 PP 형태를 만나는 거고 비동사가 동사의 PP 형태를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수동태라고 한다. 그런데 수동태는 그 오른쪽에 명사, 즉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parade라는 명사가 떴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은 수동태가 되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수동태를 이룰 수도 있지만 또 뭘 이룰 수 있다? 이 형식을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미 비동사가 PP를 만나는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명사가 나타났다는 건 수동태가 아니다. 이게 수동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이라면 비동사가 이 형식이라면 뭐가 필요하다? 주격보호. 주격보호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 명사나 형용사. 그런데 우리가 주격보호 자리에 watch라는 뭘 줬다? 동사. 그러면 동사는 어디에 쓰여야 한다? 동사는 어디에 쓰여야 한다? 서술어. 그런데 지금처럼 동사를 서술어에 안 쓰고 동사를 어디에 쓰고자 한다? 주격보호. 동사를 주격보호 자리에 쓰기 위해서 명사를 만들려면 뭘 쓰거나 부정사를 만들거나 무엇을 만들어줘라? 동명사.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들려면 뭘 만들어줘라? 부정사나 혹은 분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watch라는 뭐를 동사를 문장의 뭐로 쓰기 위해서 주격보호.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다? 부정사. 부정사란 거 어떻게 읽어라? to 플러스 동사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타동사. 이건 뭐다? 목적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parade는 이거잖아요. parade는 watch의 목적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parade는 watch의 목적어지만 to watch parade는 is의 주격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단어를 쓸 때 문장의 어자 자리에 단어를 쓰면 짧을 수 있고 문장의 어자 자리에 준동사를 쓰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준동사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지요. 우선 첫째, learn의 품사는 뭘까요? 동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문장 시작 첫 단어가 동사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린 이럴 때를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명령문.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을 시작을 했는데 동사가 보여서 명령문이라고 하면 일단 얼만큼 읽을까요? 동사만큼 읽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형식인가요? 명령문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어야 한다? 수식어. 이것이 이제 명령문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learn이 타동사고 그 목적어가 English 하면 우리가 동사가 learn 만큼이 English 하면 수식어가 나타나야 되는데 is라는 왠지 무엇이 느껴진다? 동사. 그러면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가 문장의 뭐다? 주어.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우리는 learn이라는 무엇을 동사를 문장의 무엇으로 만들고 쓰고 싶다? 주어. 동사를 주어로 쓰려면 동사를 뭐로 만들어줘라? 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 뭐가 있다? to 플러스 동사, 투부정사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English는 learn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잖아요. learn의 목적어가 되지만 to learn English는 문장의 무엇이 되는 건가요? 주어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잠깐 써보면 만약에 to 플러스 동사의 목적어가 이것이 지금 문장의 뭐가 된 거예요? 주어가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목적어는 당연히 를로 말하는 거고 동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사를 뭐로 만든 후에 명사로 만든 후에 뭐로 써라? 주어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건가요? 영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여기는 동사가 뭔가요? 배운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건가요? 배우는 것. 여기는 뭐가 되는 건가요? 배우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정사를 배워서 용법에 따라 표현을 적응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 문장도 보면 영어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랬나요? to잖아요. to를 만날 때 want to도 있고 부정사, want to도 있다 전치사. 그런데 지금처럼 뭘 동반했다? 명사. 이럴 때를 want to라고 한다? 전치사 to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go는 자동사다.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는다. 그렇다면 나머진 다 뭐가 된다? 수식어다. 1. 만약에 모 자리에서 수식어 자리에서 무엇을 만나면 ed. 수식어 자리에서 만난 ed를 뭐라고 할까요? 동사의 과거 분사라고 한다. 그러면 동사의 과거 분사라는 것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사나 전치사를 만날 수는 있어도 명사를 만날 수는 없는데 my cousin 이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visited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visit라는 뭐를 동사를 무엇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수식어. 그 수식어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형용사와 부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형용사라는 건 당연히 뭘 해야 되나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수식할 명사가 아닌 것 같으면 무슨 용법으로 가자? 부사적 용법으로 가자. 그러면 동사를 무엇으로 만든다? 부사로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는 건가요? 부정사를 만들어 주거나 분사, 구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무엇으로 만들고 있다? to visit이라는 부정사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잠깐 느껴보면 이런 거잖아요. 잠깐 느껴보면 우리가 to 플러스 동사만큼이니까 my cousin은 뭐의 목적어다? visit의 목적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to visit my cousin은 이거는 to visit my cousin은 뭐로 쓰이는 와중에 수식어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to 플러스 타동사의 목적어가 수식어로서 부사처럼 쓰일 때 우리가 표현은 1. 목적어는 목적어답게 따라서 내 사촌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1. 뜻이 뭘까요? 방문하다.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줘야 하나요? 부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방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visit라는 뜻이 이렇게 적응이 돼야만 우리는 부정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해보면요. give는 타동사로서 사형식을 잘 이룬다. 그렇다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와 toy라는 직접 목적어를 읽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문장이 어떻게 돼?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말은 다 뭘까요? 수식어다. 수식어 자리에 동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동사 쓸 수 없으니까 수식어 자리에 무엇을 쓰고 있다? 부정사다. 그러면 부정사가 수식어인데 to play with는 무엇을 수식한다? toy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우리가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어떤 현상일까요?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를 무엇으로 만들어줘서? 형용사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것이 toy를 수식하는. 그러면 someone 누군가가 gave her a baby toy 그녀의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를 주었다. to play with 가지고 놀 하면 우리가 형용사라는 건 니은 받침이나 리을 받침이 들어가게 하면 형용사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부정사를 표현한다는 말은 일만큼
동사만큼 읽으면 만큼은 만큼답게 해석해주면 된다. 그러나 동사는 이거죠. 동사는 뭐에 맞게, 용법에 맞게 우리가 적응시키고 변화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